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오늘 3.1절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3.1절 행사, 뜻깊게 잘 보았습니다. 오늘 애국가를 부른 가수가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씨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군대 가서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애국가를 불러서 참 감동이 깊었습니다. 이 시간은 다른 것보다 지금 부산에 재건축 재개발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지금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건축비가 비싸다 이런 것부터 해서 이 집행부가 제대로 뭘 못한다, 문제가 많다 이래가지고 지금 한 3군데 정도가 지금 조합장이 공석입니다. 지금 개정호 5구역, 그 다음에 대연 3구역, 하여튼 전부 다 공석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고생을 한다기보다는 진척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빨리 뭔가를 추진을 해서 공사비가 더 오르기 전에 공기 단축하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 수년 전에 재건축을 해서 상당히 덕을 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조합에서 공기 단축을 빨리 하는 바람에 상당히 덕을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공기가 지지부지 늘어지면, 공사비 시비가 계속 시공사하고 붙으면서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이 왜 이렇게 말썽이 많은가? 심지어는 복마전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먹을 게 많으니까. 거기 조합비를 수조 원씩 모아놓으면 그게 전부 다, 개인 돈이 아니고 조합 돈이다 보니까 조합장이 임의로 쓸 수도 있고, 또 그걸 쓰다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복마전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각종 분쟁, 갈등하고 조합은 신뢰가 허물어지면서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역들, 지금 조합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그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거기에 조합은 비대위 측에 반발해가지고 현 조합장이 불복 소송을 내게 했다면, 그게 대법원까지 한 4, 5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못하죠. 불복 소송을 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조합의 사업 진행이 지연이 되고, 선량한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고 정비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이 팽배합니다. 팽배해가지고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도 몇 군데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범천 1구역, 1-1구역도 지금 70% 시공비로 올라가랬는데 조합하고 지금 집행부가 좀 마찰을 빚고 있고, 그 외에 또 이 촉진 2-1구역, 3구역 전부 다 조합장들이 지금 바뀌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있는데, 이게 유리할 점은 사실은 부정행위가 많이 거기에서 일탈이 생기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03년 7월부터 2023년 9월, 20년이죠. 언론 보도 여러 가지 수사 결과를 집계한 총 행위는 이 350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게 10건이었는데,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점은 사업 시행 인가 이전 단계라고 합니다. 교통, 환경, 건축, 각종 심의받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위반 사항이 137건, 전체 69%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 처분, 이런 각 단계에서 많이 부정이 일어나고 시비가 많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행 인가 전 단계에서는 협력업체, 그러니까 협력업체를 또 선정을 두고도 다양한 이 비리관계가 벌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죠. 협력업체는 꿀 아닙니까? 어떻게 개인 사업장에서 협력업체를 정하는데 공식적인 입찰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합장의 이런 선택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설계, 시공부 돼가지고 사업관리,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법무, 감정평가, 자금관리, 인테리어, 조경, 폐기물 처리,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유로 최근에 조합장이 비대위 측에서 해임됐던 대연 3구역, 3,000세대, 4,000세대 가까이 되는 아주 큰 조합입니다. 그것도 완판이 된 조합이죠. 재건축 재개발 조합인데, 거기도 집행부에서 일부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비리를 혐의를 받아가지고 경찰 수사를 받고 소환을 받았는데, 조합
집행부 간부가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자살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많고, 그렇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다니까 조합하고 각 업체가 유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뿐만 아니고 서울에도 한 재건축 정비업체를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에서 이 특정 정비업체 직원 명의로 사무실 빌렸다가 유착이다. 또 성북구 한 재개발조합에서는 이 조합을 맡은 정비업체 대표의 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제 이 설계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또 말썽이 빚었습니다. 그 부정행위가 적발돼 징역사는 경우도 많고, 그걸 예를 들어서 부동산원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재개발은 조합장이 추진 현장 때 이게 한 6천만 원 뇌물을 받았다. 정비업체, 장비업체, 그리고 운영자금 이래가지고 6천만 원 받아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정비업체 대표 합의하기 위해서 계좌조합이 1억 원을 횡령한 가가 뭐 여러 가지로 금전적인 문제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황당하고 이게 뭐 눈먼 돈 비슷하다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일일이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챙겨볼 수도 없고 그냥 뭐 집행부에 지금 임원에 맡겨놓는 수가 없고, 더더구나 더 심각한 도덕적인 이탈은 이 아파트 다 분양하고 끝나고 입주까지 끝났는데도 조합이 남아가지고 상존해가지고 그냥 조합은 월급 임금을 그대로 받아먹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비사업 운영, 조합 운영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이게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그긴데, 그 이제 뭐 제가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조합 행정 뭐 이런 거 뭐 상근 임원 임명식 규정 따라 했느냐, 차입, 자금 차입, 예산 확보, 계약 내용,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은 이제 수의계약 시 일반 입찰이 안 되면, 이외에서 유찰이 되면 세 번째도 안 되면 이제 수의계약이 돼 있죠. 여러 가지로 총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게 제일 요즘 뭐 문제가 이제 쪼개기 발주입니다. 쪼개기. 부산에도 지금 해운대 대우마리나가 상가 한 뭐 10평짜리가 123개로 쪼개져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팔리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물론 현대구청에서는 이제 분할에 등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떻게 어쩔 수 없다 하고 있어서 속수무책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대우마리나 같은 경우는 123개로 상가가 쪼개지면 상가는 재건축에서 제외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제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조합원 수가 갑자기 지금 4,000세대에서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수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쪼개기 발주를 하는 것도 이게 이런 쪼개기 뭐 있지만, 상가 쪼개기 이런 것도 있지만, 더더구나 이 또 조합이 계약을 맺는 과정을 보면 보통 우리 정부에서 지자체단체에서는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나눠주는데 여기에 가장 비리가 많죠. 비리가 많은데 이제 이런 것도 조합에서 이렇게 쪼개기 또 그 발주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말은 같습니다만 아까 드린 그런 쪼개기 분양도 문제지만 쪼개기 발주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수사 대상인데, 대구 한 재건축 조합, 이제 한국부동산은 사례입니다. 청량업체와 총 1억 2천만 원의 규모를 맺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걸 지적 예청, 지적 확정, 지적 예정 청량 이래 해가지고 5천만 원 이하로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맺은 겁니다. 결국은 쪼개가지고 했는데 합쳐보면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을 한꺼번에 이제 발주를 하면 경쟁 입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쪼개가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니까 조합에서 조합장이 마음대로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책임 처리 과정에서 자료를 좀 보존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조합원들이 뭐 1,000명, 2,000명 되고 몇백 명 되면 신경 안 씁니다. 집행부가 뭘 하는지 뭐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저 총회, 대의원, 이사회 등 여러 결정을 내리면 그거를 정산할 때까지 영상 자료까지 포함해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하지가 않고, 더더구나 조합장이 이제 쫓겨나는 경우, 서로 비대위 측하고 이제 이렇게 싸워가지고 나오는 경우에는 기존 조합장이 업무 자료를 완전히 폐기하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뭘 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업무 방해의 혐의 수사 대상인데 그것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많다. 그리고 조합이 이제 예산 용도, 사용도 이게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입맛대로 쓰는 사례가 지금 조합에서는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조합이다 보니까 일일이 챙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죠. 그러니까 한 조합 재개발 조합에서는 규정 없이 조의금을 특정인한테는 많이 주고 특정인한테 적게 주고 이래가 또 말썽이 되기도 하고 시정 명령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이런 걸 보면 이 돈 사고 같은 경우는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금을 또 빌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은행에서 이제 차입을 하는데 총회 결의가 없이 빌리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차입 한도, 기간, 이자율, 상환법들을 명시해야 되는데 이걸 참 일반 조합원들은 일일이 신경을 못 씁니다. 그냥 뭐 임원들이 하겠지 이래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게 조합장이나 대의원회로 이제 위임하는데 이게 이제 효력이 사실은 없는데 일단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회계감사 같은 경우 부산은 한 재개발조합이 개정입니다. 적정 예산을 수립 안 하고 총회에서 예산 결산을 비교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하다가 문제가 되고 그렇게 발각돼서 처리를 받고 처벌을 받고 그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 아는 건 사실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자기 돈을 내서 자기 사업을 하는데 너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합을 하게 되면 조금 교육도 받고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을 써야 되고 더더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요즘은 큰 피해가 재건축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사까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던 집은 공터입니다. 공터인데 거기서 공사 마찰이 빚어지고 형사 사건이 생겨가지고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어가면 그 공터가 빈 대로 그냥 하세월로 가는 겁니다. 3, 4년은. 그러면 피해는 결국 조합원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더 조합원들이 눈 똑바로 챙기고 조합의 어떤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합원 비리에는 뭐 여러분들 조합원들의 잘못도 뭐 있다 하면 하지만 전혀 없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신경 써서 자기 재산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